안녕하세요, 와치즈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새해 계획이라든가 올해 할 일들을 정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해가 1월달이 아닌가 싶은데, 각자의 새해 목표를 정리하는 게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해 계획을 잡을 때 올해는 이제 투자 수익을 좀 내야겠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30% 정도 수익을 낼까, 아니면 20% 이렇게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목표가 있겠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를 잡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은데,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영업 이런 것과는 좀 틀리게 투자 목표를 잡는 부분이 다소 좀 약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작년에 투자 수익 목표를 30% 잡았다, 작년같이 대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에는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 영업 목표라든가 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투자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가 투자 계획을 잡는 부분은 다소 좀 일반적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투자 카페를 들어가 보더라도 올해 투자를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올해는 좀 공부를 열심히 하자, 학습을 열심히 하자, 이런 동기부여적인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투자 목표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뭐 일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투자 목표를 수립을 해가지고 이렇다하게 했던 적은 몇 번 안 됐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전업 투자를 시작했던 2010년도에 그때는 이제 열정도 넘치고,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는 그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잡았던 거예요. 주식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투자로 수익을 내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다닐 때 사업 계획 잡고 연간 목표 세우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당시에 좀 무리하게 50% 정도 수익을 목표로 잡고 했었는데, 그때가 좀 강세장이기도 하고 주도 업종에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어가지고 목표를 달성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마치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느 순간서부터 새해 목표를 잡는다거나 투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었는데, 2017년도에 한번 제가 투자 계획을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업 계획이라든가 그 영업 목표 아니면 뭐 매출 목표를 잡는 것처럼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었고, 2017년도 초에 SBS에서 이제 기사로 해서 나왔었는데, 만다라트라는 목표 설정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는데, 1987년 일본 디자이너인 이마 이즈미 히로아키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거였었는데, 이 만다라트라는 거는 종교적인 용어인데, 만다라는 본질과 라는 변하다는 것을 뜻하고, 뒤에 아트는 예술이죠. 이것을 합쳐서 만다라트라고 만들었는데, 세상 사물의 본질이 이제 변하는 것들을 어떤 구조도를 만들어서 예술적으로 표현해서 본질의 이치를 깨닫고 이를 통한 목표 달성이라든가 어떤 계획 수립 이런 것들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일본 프로야구 선수 중에 유명 선수인 오타니가 이 만다라트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좀 성공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8개 구단 드래프트 1순위를 목표로 해서 이 만다라트 표로다가 자기가 세부적으로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으로는 발표는 되진 않았지만 메이저리그 진출, 메이저리그에서 신인왕 되는 것, 이런 목표를 도달하는데 만다라트를 꽤 많이 활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2017년에 오랜만에 이제 나의 투자는 어떤 것인가, 본질적인 부분을 좀 판단하고 계획을 세워보기 위해서 주식 투자 만다라트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주식 투자로 얼마 벌기, 큰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정리했는데, 첫 번째 멘탈, 그리고 두 번째 기업 연구, 그리고 세 번째가 투자 철학, 그리고 네 번째 투자 학습, 다섯 번째 재무 분석, 거시경제, 운, 그리고 인간성 관계, 이렇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8가지로 정리를 해봤고, 이 각각의 8가지의 주제를 또다시 소주제로 다시 8개씩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멘탈 부분은 인내심.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개인의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동기부여, 그리고 세 번째 하락장애 강하기, 뚜렷한 목표와 목적의식, 그리고 마음의 평정, 생활의 현금 흐름 확보, 투자 성공에 대한 집념, 그리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 기업 연구 부분은 회사의 사업 내용 이해, 업종의 특성 연구, 오너와 경영진 파악, 경쟁업체 비교 분석, 서플라이 체인, 장기 사업 전망, 핵심 경쟁력, 기업 역사. 투자 철학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각자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기준에서 투자 철학은 첫 번째 장기 투자, 그리고 집중 투자. 그래서 집중 투자는 한 10종목 정도를 투자를 해도 저희 경우에는 한 두세 종목 정도의 비중이 많이 실린 편입니다. 그래서 좀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에
좀 더 이제 비중을 실는 이제 집중 투자 방식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연구, 그리고 독자적인 판단, 다른 사람의 분석 자료라든가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제가 직접적으로 분석하고 직접 판단한 것을 토대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복팔분. 이 복팔분은 뭐냐면은 80%에 만족하면서 약간의 마음의 비움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인데, 검색을 해보면 뭐 소식이라든가 건강관리 이 부분에 좀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에서 복팔분은 이런 의미예요. 목표를 높게 잡더라도 80% 정도에 만족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 시장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욕심을 비울 필요성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복팔분이라는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매도는 신속, 그리고 매수는 유연. 한 종목 기준으로 해서 매수는 짧게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분할해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매도는 뭐 한 달? 한 달? 일주일? 매도는 가급적 신속하고 빠르게 파는 편입니다. 상근도. 이 상근도는 고래과학 인조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의 투자 철학인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차용을 했습니다. 매수, 매도, 그리고 휴식.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흐름에 투자자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이 어떤 상승 사이클이라든가 하락 사이클이라든가 아니면 좀 쉬어가야 될 이런 타이밍에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과 정진. 네 번째, 이제 투자 학습 부분에 있어서는 독서, 책을 많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스나 리포트 읽기, 다른 투자자의 분석 내용 읽기,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한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기업이라든가 업종 이런 부분의 트렌드라든가 분위기 파악하기, 그리고 신기술과 메가 트렌드 연구하기, 투자 대가 연구하기, 그리고 영상물 보기. 영상물은 제가 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큐라든가 아니면 영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단축이 되고 비용적인 절감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 내용, 기록 관리. 전업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2010년 1월 1일서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로다가도 지금 영상을 남기고 있지만 이 기록과 관리하는 부분은 나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재무 분석인데, 분기 보고서, 그리고 사업 보고서 숙독하는 부분, 그리고 10년 재무제표 정리, 그리고 현금흐름 확인, 분식 가능성을 조사하고 경쟁업체의 재무를 이제 비교 분석하고 청산가치 파악,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을 파악하는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이 재무제표상에서 뭐 자산 항목이나 아니면 부채 항목 중에서 가장 큰 항목을 판단하면은 이 업체의 비즈니스의 본질을 좀 더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유 자산의 상세 파악, 기업 탐방이라든가 방문해서 가는 부분이 내부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보통 이 업체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설비 투자의 노후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겉에서만 봐도 어느 정도 제조업체 같은 경우 파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데 주로 탐방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여섯 번째, 거시경제. 거시경제 요인들은 이제 장기적으로다가 경제라든가 기업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환율, 무역수지, 유가 원자재, 인플레이션, 전쟁 및 대외 변수, 국내외 정치적 요인, 해외 증시, 그리고 인구 구조,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요소는 제가 오타니의 만다라트에서 좀 따온 부분인데, 운이라는 측면도 주식 투자에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이 이제 운이라는 요소를 왜 넣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골프 관련해서 예전에 이야기를 들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추어 고수들이 평균 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 못지가 않다. 그렇지만 이제 큰 대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멘탈이라든가 운이 작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오타니도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차용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생활 태도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해 본 거는 웃기. 제가 영상에서는 좀 많이 웃지는 않지만 사람들 만날 때는 좀 재밌게 이야기하거나 그러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웃기와 유머, 그리고 이제 즐거운 상상.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 목표를 달성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부자가 되거나 투자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을 때 그 미리 상상해 보고 하는 부분이 뭐 정신적으로 꽤 도움이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와 정리정돈, 꾸준한 운동. 유튜브 영상을 찍다가 제가 안구건조증이 좀 있다라는 부분하고 거북목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내가지고 지금 그거 교정하려고 매일매일 시간을 투자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삶의 자세, 약속 잘 지키기, 절약하고 아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돈을 가장 아끼는 사람한테 돈이 따른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흥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아끼고 투자할 때는 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이라든가 투자 측면에서도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긍정적 사고,
이러한 부분들이 운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8번째, 인간성, 관계. 세상 모든 일들이 혼자만으로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투자 관련해서는 전업투자자는 이제 1인 자영업자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1인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이 올려준 글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투자기관이라든가 뭐 증권사에서 올려준 리포트라든가 아니면 신문사에 올라온 기사라든가 이제 이런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배우고 주변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투자자라든가 먼저 앞서갔던 투자에 성공한 대가라든가 선배님들의 연구한 것들을 토대서 배우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계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본 부분이 계획성, 배려, 예의, 감사, 가족과 친구 잘 챙기기,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지속성. 어떤 관계도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보다 좋은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속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하고 다투지 않기.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투자 관련한 만다라트를 2017년도에 이제 정리했던 것을 아주 일부분만 수정을 해서 봤는데 사실은 제가 2019년도에 어떻게 세계 계획을 세워볼까 하다가 이 만다라트가 생각이 나가지고 2019년도에 만다라트를 작성을 했는데 그래서 2019년도에 만다라트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2017년도에 주식 투자로 얼마 벌기 이 목표를 통해서 만들었던 이 만다라트가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다른 뭐 구독자분들이라든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보다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몇 년 전에 만들었지만 지금 봐도 제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지난 2017년도 자료를 토대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계획이라든가 목표를 만들어 보는 것에서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만다라트를 가지고 제가 새해 목표를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이 만다라트가 만들어진 배경 자체는 처음에 설명했듯이 본질과 이 본질이 변하는 부분 이것을 핵심으로 다 만들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만다라트를 통한 목표를 정리를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서 정리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꾸준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성과에 좀 더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아쉽게도 제가 2017년도에 이것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딴짓을 하느라고 잘 관리를 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투자 성과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계획을 정리해보고 만들어보는 것서부터 한 절반 정도를 채울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이것을 꾸준히 지키고 관리하면은 100% 성공을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삼근도처럼 80% 아니면은 계획했던 목표에 30%만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고를 지향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최고가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지키라고 얘기는 드리긴 어렵고 물론 저도 예전에 세웠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독하게 꾸준하게 해왔었으면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을 텐데 저도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계획을 수립하고 내가 하는 일들을 정리해 본다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시간 날 때마다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올 한 해 하고 싶은 일들이라든가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목표에 조금 더 다가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